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원서 접수는 다 하셨나요? 어제까지가 원서 접수였어요. 그죠? 원서 접수가 다가왔다라는 건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의미하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진짜 중요할 거예요.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셨죠? 저는 이 레벨 2 모의고사가 끝나면 마지막 이제 파이널 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하셨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좀 봐주셔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또 업로드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적극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요즘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 소방설비 기사랑 이제 소방공무원 강의를 같이 올리거든요. 확실한 거 소방설비 기사가 훨씬 더 반응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응시생수가 많고 그거는 1년에 3번 있으니까. 그죠? 공무원도 요즘 보니까 조금씩 반응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좀 달리고 어떻게 보면 조회수도 좀 오르고, 그래서 조금 요즘 좀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게 댓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의문사항이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저하고 계속 소통해 주시면 저는 더 힘내서 강의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는 소방법을 할 거예요. 16회에서 18회차까지 할 거고요. 또 좀 쉬었다가 이제 학개론 16회에서 18회차까지 하고, 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19, 20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면 그 다음 이제 3월에는 제가 이제 최종 마무리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드릴 겁니다. 하셨죠? 정리를 쭉 해드릴 테니까 그 정리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로 해서 같이 저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고 올해는 이런 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엔 요 법을 볼 거예요. 법 16회차부터. 말이 너무 길었죠? 그죠? 말이 너무 길었죠? 자, 여기 1번 볼까요? 우리 기본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쭉 갔을 때 제가 항상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목적에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그쵸?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자, 지금 여기 가보니까 안전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게 안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법은 여기에 안전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더라? 안녕이 들어가더라. 편안한 상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따주셔야 된다. 다른 데는 다 안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안녕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2번 볼까요, 우리? 소방기본법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이거 현장 지휘훈련에 대한 거네. 그쵸? 그럼 현장 지휘훈련은 위, 경, 령, 정. 그죠? 감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죠? 감은 없습니다, 따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훈련에 가보면 현장지휘훈련이라는 거 대상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거기 밑에 가보면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보세요. 소방기본법상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의 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대요.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소방청장은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의사상자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소방의 날에 위촉할 수 있고요. 3번 소방의 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여러분들 따로 지정하냐면 청장과 시도지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고요. 요건 맞는 거죠. 11월 9일. 그쵸? 기념행사를 실제로 진행을 하죠. TV에도 나와요. TV에도 나오고요. 됐고, 4번. 네,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주상공 100, 그외지역 140. 그쵸? 이런 건 이제 안 틀리겠죠, 여러분들? 너무 쉬운 문제지.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시고, 자, 5번 문제. 소방기본법상에 대한 명령으로, 그죠?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소방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그죠? 본서대죠. 나가라. 피난 명령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얘가 피난 명령이고, 본서대는 2번에 가보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명령? 종사명령. 맞나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3번, 요 피난명령이죠. 피난명령. 이에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4번에 가보면 본서대는 피난명령시, 요 피난명령시 필요하면 관할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경찰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왜? 본서대잖아요. 소방은 당연히 소방서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고 그 주변에 이제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건데 이게 법에 가보면 어디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26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할 경찰서장이나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4번이 잘못된 거고요. 6번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시설업의 종류에는 설계, 공사, 감리, 방염. 공사, 감리, 방염. 그죠? 자, 소방기술자에는 관리사. 지금 여기 갔을 때 관리사라던가 또는 이제 여기 가보면 여기 잘못됐네요. 공사.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공사, 감리요. 그죠? 잘못된 거죠. 2번 소방기술자에는 관리사, 기술사가 포함되지만 기능장도 포함된다 그랬죠?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도 소방기술자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3번에 가보면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얘기하며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사람은 발주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감리원이란 소방공사 감리업자에게 소속된 지금 소방기술자죠. 기술자. 이런 것들은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술자로서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2, 4 요게 다 틀렸고 맞는 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답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래요.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랬어요. 자, 요게 예치금을 우리가 공사업을 할 때 꼭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요게 몇 프로요? 20%라 그랬죠. 100분의 20. 맞나요? 정답 2번. 자, 8번. 착공신공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공 변경신고라는 걸 하는데 이게 그냥 나중에 보고서에 살짝 넣어줘도 되는 내용이 있고요. 꼭 보고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어요. 여기 13조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사항을 변경했을 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꼭 해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서류에 그냥 나중에 살짝 첨부해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꼭 뭐를 해줘야 되는? 변경신고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시공자, 그리고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에 대한 내용. 그쵸?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금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낸 거고요. 9번. 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AS 기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짜리가 있고 몇 년짜리가 있다? 3년짜리. 이런 거 2, 3.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2, 3, 3, 3. 그죠? 2, 3.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다음 10번. 소방시설 업자협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자협회 업무는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몇 번입니까? 3번에 대한 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업자협회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타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탁 업무 제외하고 제가 나머지 다른 보기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건 문제로 살짝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산화성 액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성 액체란 몇 류 위험물을 얘기합니까? 6류 위험물을 얘기하며 이 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쭉 갔을 때 이 질산에 대한 비중이 159가 아니고 몇이에요? 1.49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2번이죠. 자, 이제 1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설비를 변경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신고도 안 받아도 되는 장소의 농축수 20배 이하. 맞습니까? 근데 여기 30배라 그랬잖아요. 요건 잘못됐고 일단. 자, 여기도 여러분들 밑에 가보면 수산용이나 농산용이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갔을 때 2번 보기에 가보면 여기가 20배 이하의 취급소가 아니고 뭐다? 이게 뭐만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저장소만 해당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도 지금 3번에 가보면 농산용,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농산용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농산용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예용. 그러니까 장난친 거죠, 제가 장난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맞는 거지. 맞습니까? 대신에 여긴 취급소도 들어가요. 여기는 취급소도 들어갑니다. 자, 됐죠? 얘는 저장소 또는 취급소죠. 얘는 저장소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완벽하게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 13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방유제, 5개 탱크 저장소. 제가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높이 나와 있고요. 자, 두께가 몇 메타? 0.2m 이상. 그리고 아래로 매설하는 깊이가 몇 메타 이상? 1m 이상. 그리고 불치면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엔 지하 매설 깊이를 해당 불치면성 구조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방유제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한다? 8만 이하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용량이 우리가 몇만 리터 이상인 거? 8만 리터, 우리가 10만 리터, 그죠? 천만 리터 이상일 때는 간막이 뚝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간막이 뚝이요, 그냥 방유제 말고 이제 조금 낮은 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용량이 많은 거에 주의에 간막이 뚝을 또 설치를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용량이 여기 갔을 때 100만 리터 이상인 곳에는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요거 경사로, 계단 경사로 몇 메타? 50m.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채우실 수 있으면 돼요. 채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가로가 좀 많긴 한데,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에 100만 들어가고 50 들어간 거 찾아주시면 되죠. 0.2에 8만 들어가 있고. 정답 1번이네요. 맞나요? 네. 목이 막히네요, 갑자기.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여기죠. 네. 안전거리 기준이네요. 옳지 않은 거. 주거용. 학병극 30m. 문화재, 요게 50m죠, 50m. 오우, 네, 너무 쉬운 문제지. 가스 20m.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5번 볼까요, 우리? 1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15번에 가보면 우리가 쭉 봤을 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물의 구조는 지하층이 없도록 하고 지하층으로서 취급 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엔 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을종,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 갑종은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만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자, 여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데 여기 4번에 가보면 여기 갔을 때 그 높은 곳이 아니고 지비 설비는 최대한 어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죠? 낮은 곳. 됐죠? 나머진 다 맞는 얘기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자, 16번. 운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운수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터미널, 철도, 항공, 공항, 이런 거 들어간다 그랬죠, 공항. 근데 항공 관제탑 어떻게 한다? 포함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라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특히 공항시설 봤을 때 얘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7번. 자, 5개 소화전을 우리가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그냥 넣어놨는데 5개 소화전이 딱 요거 3개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맞죠, 여러분들? 딱 3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 1번 있죠. 요게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이에요. 옥내 소화전. 자, 다음 18번. 간이 소화장치 작업 현장 규모 기준.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요거 3,000. 그죠? 그리고 우리가 4층에 600이라 그랬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 소방선을 설치할 때 소방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맨 왼쪽에 가보면 화재 위험도가 낮은,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들어가 있었잖아요. 화재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특수용도,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가보면 그 면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쭉 들어가 있었죠. 근데 면제할 수 있는 소방시설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왼쪽에 있는 구분을 지금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아닌 거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오른쪽에 제가 이거 붙여놨죠. 같이 여러분들이 짝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특수용도. 특수용도에 가보면 원자력 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들어가 있죠. 그죠? 두 번째,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낮은 곳이 아니죠. 어떤 곳이에요? 적용하기 어려운 곳.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오른쪽에 3번. 자, 여긴 제대로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어려운. 그래서 어려운에 펄프 공장 들어가 있다 그랬고, 또 어려운에 농축어도 들어가 있었죠. 이게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얘네가. 같은 곳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재 위험도가 낮은 곳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석재나 불연, 이런 거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쵸? 기억하실 거야.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이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죠.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20번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1번 맞습니까? 이거 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2번 그죠?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 대가는 저 법에서 따르는 돈을 또 어떻게 보면 산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또 청구를 해야 되고, 소방청장은 자체 점검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종류, 점검 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 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 얘를 표준 자체 점검비라고 얘기한대요. 공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 4번.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서는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 이걸 왜 소방안전관리자한테 알려줘? 관계인이 신청한 건데, 그죠? 관계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잘 안 보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하나 바꿔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22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22조. 법 22조에. 왜냐면 우리가 행안부령을 포인트로 보거든, 여기는. 왜냐면 행안부령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체 점검의 구분이라던가 또는 자체 점검의 인력 기준, 이런 것들만 보지 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20조 내용 한번 22조 내용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예방법상에. 아셨죠? 네. 자, 다음 21번.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는데, 이거 제가 잘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요게 이제 21번에 가보면 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죠? 여기 5년 관리사 들어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이 이게 과장급 직위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과장급 직위. 아셨죠? 그래서 대통령령 11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2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며칠 전까지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되는가 그랬죠? 이거 며칠이에요, 우리? 여기 가보면 7일이죠, 7일.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23번. 용어 정리에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그랬어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걸 얘기한다. 자,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용어의 정의에 딱 나와 있어요. 아셨죠? 화재 예방, 안전진단. 24번. 자위소방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자위소방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화재예방법상에 가보면 자위소방대 기능이 나와 있는데 요게 규칙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의 어떤 업무도 나와 있고요. 가보면 자위소방대 구성인원도 나와 있고요.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꼭 보십시오. 자위소방대는. 그래서 자위소방대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4번에 가보면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화재 원인 조사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자위소방대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서 하는 일이죠. 자위소방대는 제가 뭐 한다 그랬냐면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이런 거 잘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및 피난 유도, 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25번. 화재예방법상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강습교육 실시 며칠 전까지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되는가 그랬죠. 자, 이거 며칠까지냐면 20일 전까지 강습교육에 대한 걸 공지를 꼭 해줘야 돼요. 20일.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요. 자, 다음 회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17회차입니다, 벌써. 그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법규가. 자, 기본법상 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중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체험관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만일 나오게 된다면, 왜냐면 이 별표를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기출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봤듯이 우리가 너무 기출에 나온 것만 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출에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이외의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 보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진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죠? 이런 경우는 아직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심화 조항이나 이런 거 체크해 드릴 때 이런 거 체크해 드리거든요. 요게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안전 분야 체험실의 종류에는 화재안전 체험실과 보행안전 체험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생활안전 분야 체험실에 가보면 화재안전 체험실과 시설안전 체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안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체험관에 가보면 일단 바닥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죠? 전체 바닥 면적이 900제곱 이상이 돼야 된다. 체험관을 다 합쳤을 때. 그리고 한 개당 체험실의 면적은 100제곱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거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체험실들이 있어요. 뭐 생활안전 체험실의 종류, 교통안전 체험실의 종류, 자연재난안전 체험실의 종류, 보건안전 체험실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꼭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우리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이 아니고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체험실 종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꼭 보셔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체험실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셨죠? 요게 이제 시행 규칙에 가보면 별표 1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우리 2번. 소방기본법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여기는 얘 때문에 틀린 거죠. 항해 중인 때문에.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방화서장. 방화서장이 뭐야? 그치? 없잖아요. 방화서장이 어딨어? 그치? 이거 바로 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 틀린 거. 얘는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3번에 가보면 여기도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맞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관계지역.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거기 훈련 종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 3번에 가보면 이게 구급처치 훈련이 아니라 그랬죠. 응급처치. 왜냐면 이게 구급 업무 담당하는 대원이기 때문에 얘를 구급처치 훈련으로 바꾸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이게 근데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4번. 소방안전교육사의 시험 인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보면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사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해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고 지금 여기 가보면 이거 335라 그랬죠 제가
심사위원 3명, 출제위원 3명, 채점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응시 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 문제 등의 작성 시 유의사항,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 성실히 이해,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수당 여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돈 줘야 일 시킬 수 있죠, 우리. 다섯 번째, 119 청소년단의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러니까 119 청소년단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거기 2번에 가보면 국가나 소방청은 이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청이 아닙니다. 가보면. 국가는 맞아요. 아셨죠? 국가는 맞는데.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치단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런 거 설립해야 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청소년단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부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본법에 가보면 몇 조에 나와 있냐면 17조에 6에 나와 있는 기본법에서 조금 봤으면 하는 조항 4개를 제가 넣어 놓은 거거든요.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이에요. 요게. 아셨죠? 이런 조 정도 문제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6번.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하지 아니한 자. 저 이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기준은 이런 거. 이제 분리도급하지 않은 사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음 7번. 소방시설업자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가보면 몇 명이 모여야 되냐면 이게 10명이에요. 10명. 10명.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고. 8번째. 공사감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공사감리업 전문에는 기술사가 꼭 있어야 되죠. 감리는. 기술사 없으면 전문은 못 내요. 그죠? 두 번째, 일반 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기술인력에는 기계분야 중급 또는 초급 이상의 감리원이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지금 중급 또는 초급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급 또는 중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1명 꼭 있어야 돼. 고급 또는 중급. 그지? 일반 소방감리원의 전기분야 기술 특급 들어가 있죠. 특급이 1명이고요. 고급 또는 중급 1명, 초급 1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쵸?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에는 꼭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맞고 요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영업범위. 그래서 기계분야 3만에 1만이라 그랬죠. 근데 제어는 제외.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 있고요. 맞죠? 위험물 제조소 등 기계분야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는 소방설비를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동 해야 된다 그랬죠. 수소동? 기억하십니까? 수소동? 수소동인데 수신반, 동력제어반. 야, 이게 소화 펌프죠. 그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기억 디귿. 됐죠? 그리고 10번.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수지를 변경하고자 한대. 품수지. 얘는 변경 없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 전까지? 그죠?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죠?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1일 전 행안부령 시도지사. 정답 몇 번? 2번. 자, 됐고요. 그리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판매 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배합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벽으로 구획할 것, 바닥 면적 6에서 15 이하로 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6에서 15 이하로 할 것. 그리고 거기 3번에 가보면 여기가 0.15가 아니고 1이죠. 0.1.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요거죠. 됐나요? 이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취급소는요, 일단 40배, 20배, 요게 이제 1종, 2종으로 나뉜다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요런 것들. 위험물 배합실 기준 있죠. 저는 위험물 배합실 기준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판매 취급소에. 아셨죠? 네. 자, 12번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선임에 대한 내용이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30일 이내 재선임해줘야 된다. 2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14일 이내에 본서에게 신고하고 3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로 퇴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대리자가 직무대행 기간, 야, 이거 너무 쉽죠, 그죠? 30일이죠. 이렇게 10일이 아니죠. 13번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 교육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장이 안전원 쪽에 우리가 위탁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행령 제22조 위험물법에 가보면 그래서 청장이 안전원에 이 교육은 여기서 담당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못합니다. 라고 넘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 경우, 또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교육받는 경우, 또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안전교육 할 수 있고요. 자, 이 탱크 시험자 있죠. 요거는 안전원에서 교육을 안 하고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서 교육을 하냐면 기술원 쪽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기술원에 위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하니까. 왜냐하면 웬만한 교육은 다 안전원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14번. 이거는 뭐 작년에도 제가 냈었어요. 모의고사 때. 근데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것도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1번에 가보면 요 포수용액 방사차가 방사 능력이 몇 초가 아닙니다. 이게. 특이한 건 매 분이죠. 매 분. 짜증나게 외우다 보면 막 어딘 매 분이고 막 어딘 매 초고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래도 외워야지 뭐 어떡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출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소방차 소화능력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별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15번 화재조사법에서 소방관서장이나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화재 현장을 보존을 할 때 통제구역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 통제구역 설정 후 표지를 설정하는데 그 표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러니까 이 화재 현장을 내가 보존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왜 설정을 했고, 주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통제구역이고,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통제를 할 거고, 그죠? 근데 여기 따로 없습니다. 이런 거. 설정을 누가 했으며 뭐 직책은 뭐고 이런 거 따로 없어요. 됐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물분무 등 소화설비 법적 대상이다. 자,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은 조금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고주차 연면적 나오면 여기 800이죠. 800. 근데 이제 연면적 말고 바닥면적 200. 요건 이제 주차 타워 기준. 요건 주차장 용도 얘기하는 거고. 기계장치는 몇 대? 20대.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마 이상? 300제곱 이상인 거. C바3이라 그러지. C바3. C급은 바닥면적 300.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이 몇 번?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맞나요? 네, 이 정도 잘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17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한번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낸 건데 거기 가보면 17번에 3번 가보세요.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외부 구조를 왜 설계도면을 뭐하러 내요? 여러분들 내 건물이 아니고 바깥쪽 구조를.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부 구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설계도면.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꼭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야 지금.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을 알려야 된다,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여기 6조에 들어가 있어요. 6조에.
자, 됐죠? 그리고 18번. 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 원래 우리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가보면 전열기구, 가열전선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전열기구, 가열전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저거 약간 난로 얘기하는 거야. 스토브 난로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석영관 사용해가지고 빨갛게 올라오는 난로들. 그런 난로들 위험하잖아요. 걔는 이제 전기를 발생시킨다기보다 이제 전기 발생시키는 기구는 엄청 많으니까 전기가 문제가 아니고 열이 문제죠, 우리는. 당연히 전기에 의해 화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가 보면 이제 19번. 이거는 권장 내용 제가 있다 그랬죠. 의무 설치가 아니고, 의무 방염이 아니고,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숙박, 맞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나 소파, 의자. 이런 것들은 권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소파, 의자는 있다,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업소라던가 또는 의료시설, 노유자, 숙박,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의자라던가 또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가구 이런 데도 이제 방염을 어떻게 보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번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을 다니는 경우 가지고 다니는 점검 장비 중 모든 소방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모든 소방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3개.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3개. 그게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전류 전압 측정계. 풍속풍압계는 없어요. 이건 언제 가지고 다니는 거냐면 딱 재현 설비에만.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외우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개 정도, 공통장비 정도는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21번 난로의 영통은 몇 메타 이상 떨어지게 해야 돼요. 천장으로부터 0.6이죠. 그죠?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2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데 합동으로 실시하기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데 합동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거. 그러니까 본인 혼자 소방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어떻게 보면은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단체들이랑 그죠? 같이 나가는데 그 단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나와 있고요. 안전원, 기술원, 화보협회 이런 데랑 나갈 수 있어요. 안전원, 기술원, 화보협회.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3번에 가보면 시설협회는 따로 없고요. 가스안전공사 거기 가보면 가스안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라던가 또는 전기안전공사 플러스 전기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전기공사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시설협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소방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스 안전도 보고. 왜냐하면 가스에 의해서 불이 나기도 하고 전기에 의해서 불이 나기도 하니까. 자, 23번. 여러분들 이게 화재 경계지구가 아니고 지금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이게 제가 내놓고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관리대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지정 현황, 결과, 소방시설 등의 설치 명령 현황 또는 훈련교육 실시. 훈련교육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특수과열물 수량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고무류, 플라스틱류, 그 밖의 것. 여기 3,000이죠, 3,000. 목재나 나무 부스러기, 이게 몇이에요? 10. 여기가 2. 그죠? 이거 찾아주시는 거죠. 정답 1번. 됐습니까?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 2, 4. 요게 300과태료고요. 제가 볼만한 것만 넣어 놓은 거니까 요게 이제 특수과열물 저장 취급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됐습니까? 그래서 300, 200짜리는 이게 예방법상에 있어요. 300과태료와 200과태료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게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해설에도 300짜리와 200짜리는 좀 구분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18회차 문제 볼까요? 우리 18회차. 18회차도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여기 1번 문제.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및 소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옳은 거 찾으랍니다. 그럼 1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틀린 거냐면 여기 갔을 때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하는데 국가가 보험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두 번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있다. 일하다가 그런 거니까. 그지? 자, 세 번째. 시도지사는 공무원이 소방활동, 자, 여기 소송 수행에 필요한 돈은 시도지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요게 일을 시키는 사람. 소방활동에 대한 일을 시키는 사람. 누구였죠? 청본서. 그죠?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좀 잘 보십시오.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청본서라 그랬잖아요. 4번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소방활동이나 또는 생활안전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손실을 입었으면 우리가 또 이제 그에 따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소송에 휘말리면 마찬가지. 맞습니까? 그거 다 청본서가 한다라고 3번에 나와 있는 거야. 자, 2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안전교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근데 안전교육사 문제는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 이제 업무고요.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이런 것들. 그리고 과목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과목. 그리고 90일 전까지 공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거 문제로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안전교육사는. 맨날 응시자격만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력 기준이네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8조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는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인력과 장비. 맞습니까? 근데 얘에 대한 기준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까? 행안부령이죠. 그죠? 이건 기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행.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에 가보면 누구누구는 1항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시도지사.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딱 법 8조에 제대로 나와 있어요. 기본법에. 아셨죠? 그래서 요 내용. 맨날 요것만 보잖아 우리. 왜냐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2항이랑 3항으로. 자, 4번 우선 통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우선 통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에 가보면 1번. 여기서 제가 하나 포인트로 잘 보는 게 뭐냐. 요거. 야,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휘차도 포함이죠. 구조구급차도 포함이죠. 당연히 양보를 해줘야지 얘네도. 맞죠?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은 다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자,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이 4번 문제 했죠? 저희 5번. 본서는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몇 월 며칠까지 다음해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이것도 잘 안 보죠, 여러분들.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시행규칙에 숨어 있거든요, 약간. 시행규칙 9조에 가보면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장은 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본서에게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같이 보십시오. 됐죠?
자, 저희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업종 있죠. 업에 대한 거. 지금 여기가 보면 업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시설업, 또는 이런 방염 처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이게 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하는 내용이냐면 협회 쪽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이고요. 저런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디다? 방금 얘기했던 실무 교육이나 기관이나 또는 안전원에 위탁하는 업무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협회에 위탁하는데 이 업종에 대한 거 2개. 요거는 누가 위탁하냐면 시도지사. 방염 처리 능력 평가는 청장. 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거예요. 청장이. 그러니까 주체도 조금씩 틀려야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7번.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나 같은 지방공단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요게 이제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게 4조에 가보면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 인력을 가지고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주택 건설 공급 목적일 때, 주택의 건설이나 공급 목적일 때, 그리고 설계 업무나 또는 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때, 뭐 이런 내용들. 재건축 목적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 재건축 목적은. 오케이. 자, 그리고 8번. 실무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몇 월 며칠까지 교육계획을 실무교육 종류별 대상자별로 지역별로 수립하여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본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며칠이라고 나와 있냐면 11월 30일. 그리고 교육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10일 전에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본서에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번이죠. 1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보는 조항이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9번.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오랜만에 나왔죠. 감리자 업무. 요게 이제 적정성이 아니죠. 적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설치 계획부에 적정성이 아니고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적법성. 적법성 검토. 설계도서 적합성, 설계 변경사항 적합성, 위치 규격 사용자재 적합성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하자 보수 계획에 대한 거 며칠 안에 알려줘야 되는가? 3일. 그죠? 이거는 뭐 기출문제에도 있었던 문제고요. 이렇게 짧게 나오진 않았지만 11번 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그래서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없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 11번에 가보면 11번 문제에 가보면 관계자가 사용하는 편의시설 이건 따로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설치할 수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뭐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담기 위한 작업장이라던가 주유 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그쵸?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 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맞습니까?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죠? 이게 정답이 몇 번? 2번. 자, 우리 12번은 볼까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은 그랬어요. 맞나요? 1번 보십시오.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기검사예요, 여러분들. 정기검사. 그러니까 정기 점검이 있고 정기 검사가 있는데 정기 검사는 일단은 50만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적 대상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원래 해야 되는 거죠. 50만 리터 이상이니까. 원래는. 근데 법적 대상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1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 제 말?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에 관련하여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맞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땐 시도지사에게 변경 허가를 받고 3번 위험물의 품명 수령,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땐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죠. 풍수지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죠. 그죠? 하루 전까지 행안부령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아까도 했었잖아요. 그죠? 아까도 했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고르실 수 있고요. 14번 이런 것도 판매 취급소 기준. 네, 골라보십시오. 기준, 법적 기준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이하예요, 우리? 40배 이하. 그래서 1종은 20배, 2종은 40배. 그죠? 정답 2번. 15번. 네, 요거 피난 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에, 자, 요게 몇 층 이상?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나 휴게 음식점. 그죠? 그리고 옥내 주유 취급소에는 뭐를 설치해야 된다? 피난 설비를 설치해 줘야 된다. 기출 지문입니다. 이거는. 네, 2번. 당연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란 말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당연히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는 보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꼭. 16번. 5개 탱크 저장소에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경보 설비.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 기준은 제가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별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보 설비 설치 기준에 가보면 이거는 여러 번 시험제 나왔어요. 이 별표는 5개 탱크 저장소에 갔을 때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일 때는 자탐과 자속을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는 좀 잘 보시고 자, 저희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7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원래는 노유자 시설이 200제곱을 넘으면 제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200제곱 미만일 때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노유자 시설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200제곱 미만인 노유자 시설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다 제외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노인 복지에 관련된 시설은 단독이나 공동이란 말이 들어가도 꼭 뭐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4번. 맞습니까? 이게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문제로 하나 낸 거고. 자, 주택 설치, 소방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에 가보면 주택 소유자, 소화기 단독경부 제대로 들어가 있죠.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들어가 있고 필요한 시책 마련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제외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죠? 뭐 이런 내용. 아파트나 기숙사, 공동주택이 아니고 기숙사. 이런 데는 제외다.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19번. 요거는 네, 수용인원 산정 문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강당이네요. 그럼 강문은 종. 강문은 종이니까 우리 이거 몇으로 나눠요? 4.6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108.6. 종산화수 절대 더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일부러 제가 헷갈리라고 내놓은 거니까. 종산화수는 숙박시설일 때만 더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20번 볼까요, 우리?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위원회 심의사항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사하자가 있고 뭐가 있으면 시설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중앙위원회에 해당하는 것과 지방위원회에 해당하는 거 잘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4번이죠, 4번. 시설하자는 지방 쪽에서 하죠. 21번. 소방안전관리자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몇 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자, 안전관리자가 이런 거 몇 회씩 하냐면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22번. 불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노화덕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1번. 실내에 설치된, 거기 가보면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이게 지금은 흙바닥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뺐어야 되는데 2번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거 0.1m 턱 들어가 있고 맞습니까? 네 번째가 보면 이게 3만 킬로가 아니고 몇만 킬로? 30만 킬로죠. 이게 잘못된 거지. 요거 흙바닥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내고서 보니까 이게 예전 기준이 그대로 들어갔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흙바닥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닌가? 남자가 배트를 냈다 휘둘러버립니다. 한 남성이 야간 훈련 중 멀리서 라이트를 비추며 서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훈련의 불편함을 느낀 남성은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지만 마치 놀리기라도 하는 듯 천천히 움직였고 화가 난 남성은 차 쪽을 향해 타격을 했습니다. 욕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일럿을 남겼습니다. 많이 신나요 지금. 빨리 이쪽으로 와라.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언니, 내 남편, 형부? 맞았어.
아, 맞네. 흙바닥이네. 맞네.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저희 22번. 왜 이러지? 자, 저희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저희 22번 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노화덕 기준이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쭉 읽어보시면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인데, 여기가 이게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일 때 확보를 해줘야죠, 그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23번 화재 예방법상 안전관리 대상물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3번에 가보면 예방 규정을 정하는 곳은 제가 따로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 이게 계획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정도 그냥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4번에 가보면 요 선임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 본서거든요. 본부장, 서장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번 구분으로 알맞게 이어진 것은 했을 때 뭐 교육연구시설, 독서실이나 도서관. 근데 이 독서실이 근생이에요. 요게 근생. 묘지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봉안당, 화장시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봉안당이 아니죠, 여러분들. 종교집회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종교시설이죠, 그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갔을 때 요건 맞는 거고요. 얘는 동식물원이 문집인데 잘못 들어갔죠, 그쵸? 이게 정답이 그래서 3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16회차에서 18회차까지 소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학개론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